저는 확신합니다. 역사는 더디지만 전진했고 강물은 굽이쳐도 바다로 갑니다.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달도 차면 기울고 화무도 11홍입니다. 어떤 혼란이 벌어져도 진실은 드러나고 국민은 승리합니다. 왕정시대 왕들조차도 백성을 두려워했고 백성의 힘으로 왕정을 뒤집었던 것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정권은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댓글만큼의 부정이라도 있었으면 10여 년에 걸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포로가 돼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따짓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저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돈 안 먹었으니까요.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제 옆에 지금 김영민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어제 소환 네. 끌려 나간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하여튼.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우리 모습을 봤는데 전에하고 다르게 저는 개인적으로 결기가 느껴집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사장님? 결기에 더해서 이제 뭔가 좀 보여줄 때가 왔다 생각이 들고요. 네. 어제 그 검찰 조사가 좀 이례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전에는 이자들이 이제 검찰이 진술을 많이 하면은 거기서 한 부분을 딱 도려내 가지고 이걸 갖고 침소봉대하고 왜곡해 가지고 범죄 혐의로 만들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앞선 그 3번의 조사 때는 입장문을 만들어 가지고 맞아요. 페이퍼로 만들어서 딱 내고 네. 일체 진술 거부로 갔었는데 네. 어제는 그냥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예. 틀림없이 저놈들이 악용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위험한 대응을 했을까? 예. 그냥 몸 던지겠다. 너희들 나한테 불이익 줄 테면 줘봐라. 내가 정면으로 저항하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입장문 내고 진술 거부하면은 뭐 오래 안 합니다. 뭐 그냥 저녁 되기 전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10시간 30분 조사를 받아서 밤 9시쯤에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대표가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어떤 이 스탠스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지금 이재명 수사의 그 최윗선, 지시 최윗선이 누구겠습니까? 윤석열이죠. 윤석열이죠. 이건 무슨 더 따질 것도 없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검사들, 서울중앙지검의 이 이재명 수사검사들 보면은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는
느낌을 받아요. 예. 어떻게 해요? 또 수원지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중앙지검하고 또 다른 수원지검. 네. 수원지검에서는 지금 많은 검사들이 네. 그 사건을 바꾸면 뭐 도장을 찍나 봐요. 뭐 이제 그 수사검사가 바뀌었다. 네. 이런 그게 그렇게 많대요. 다 이재명 수사로 가다 보니까.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서울중앙지검만이 아니라 수원지검만이 아니라 최윗선에서 이렇게 야 이재명 조져 죽여 이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게 바로 네. 윤석열이 그렇게 시켰다라고 네. 우리는 추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 윤석열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한동훈도 부담 느낄 거예요. 맞아요. 어차피 그 칼이 자기한테 오거든 나중에는.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지금 뭐 기소한 건도 있고 수사하는 건도 있지만은 털어봐야 뭐 나오는 게 없습니다. 네. 나오는 게 없을 수밖에요. 그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정 때부터 예. 이제 성남시장이 된 게 2010년인데 그로부터 네. 이제 13년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날마다 털렸어요. 날마다 수사를 당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안 그랬습니까? 문재인 맞아요. 정부 때는 더 심했어요. 수사가. 그 안에서 이제 그 차기 대권 경쟁자로서 이재명이 뜨는 것을 반대한 모종의 세력들이 이재명을 날마다 털었습니다. 네. 그 당시 저 문재인 정권에서 이재명 잡으면은 뭐 특징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돌았던 네. 때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말대로 나는 어항 속의 금붕어였다. 투명하게 다 비치는 금붕어였다. 살기 위해서 청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살기 위해서 청렴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보세요. 그 말도 안 되는 건으로 지금 계속 털고 있는데 이 백현동 건도 한마디로 말해서 네. 박근혜가 지시를 해가지고 박근혜는 중앙정부의 수장입니다. 예산권을 갖고 있어요. 네. 그 당시에 그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도지사나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 이 그 중앙정부의 사무를 위임받아서 이제 그 담당하는 지방 그 행정가일 뿐이에요. 네. 중앙정부에서 예산으로 컨트롤하고 압박하고 그러면은 백기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재부에서 그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예산 없이 무슨 시정을 펼칠 수 있겠어요. 네. 근데 박근혜가 계속해서 공문으로 그냥 압박을 가하니까 결국 중앙정부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준주거 지역으로 맞아요. 이렇게 준거주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었는데 식품연구원이 안 팔리니까 네. 용도 변경을 그 정도 해준 거죠. 공문도 다 있고 네. 당시 증언자들도 많고 그런데 이걸 억지로 엮은 게 뭐겠습니까? 네. 이거는 뭐 어떻게든 이재명에게 죄가 있어서 죄를 물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날마다 검찰에 불려 나와서 조사받는 그런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제대로 털면은 언젠가 뭐가 나올 사람이다라는 네. 인식. 이게 악마화거든요. 악마화를 시켜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건 날마다 그렇게 13년 동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재명은 별 문제가 없구나. 네. 이런 인식을 더욱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자신감에는 내가 더 이상 수세로 이렇게 대응하지 않겠다. 이제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 한번 싸워보자. 이런 의지가 피격된 건데 네. 이거는 사실 이제 뭐 법적 대응 차원에서의 그 스탠스인데요. 네. 정치적 대응 면에서도 좀 새로운 스탠스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은 예. 윤석열은 지금 지지도가 낮습니다. 네. 또 게다가 국회의석은 169석, 민주당이 압도적입니다. 네. 게다가 지금 그 대선 때 이재명 경쟁자 이재명을 상대로 0.7% 포인트 더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동점. 네. 뭐 무승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근데 한 사람이 이제 권력을 가짐으로써 그치 권력이 너무 취약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권력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림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대차게 지금 이재명을 털고 있는데 네. 국민들이 이제 야 이거 해도 너무한다는 인식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이 구조 속에서 이재명 대표는 게다가 또 민주당 대표 되면서 77.77%라는 맞습니다. DJ보다도 더 많은 네. 더 높은 지지율로 네. 이제 당 대표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상대가 누굽니까? 지금 전두환, 박정희를 방불케 하는 그런 독재자 아니에요? 그 이상이라고 봐야죠. 네. 예.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집권 이래로 사라진 보스 정치. 네. 난 복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 그렇잖아요. 저기 구사 정권 때 전대협이 예. 그 의장이 거의 신성시 됐습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의장님 하면서 네. 이 지성의 상징인 대학생들도 의장님 이러면서 떠받들었다고. 네. 왜 그렇게 써? 또 상대가 절대 권력이고 맞아. 독재고 그 카리스마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압박해 들어오고 있는데 이쪽도 이쪽 나름대로 똘똘 뭉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 상황 어때요? 이 사후 분열돼 가지고 이 수박들이 무슨 저기 맡긴 빚을 뭐 돌려받듯이 그렇게 이재명 대표 날마다 갈구고 말이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기들이 혁신이 들어왔을 때는 일절 찍소리도 안 하더니 혁신이가 마음에 안 드는 뭐 판단을 하니까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당대표 앞에 있는데 그냥 그 앞에서 모욕 주고 말이죠. 뭐 사퇴하라 그러고. 어떤 의원인지 제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네. 서름이 많은 의원입니다. 네. 서름이 많은 의원이 뒤에서 이 대표 사퇴하라고. 네. 서름이 많아요. 그 서름이 많은 의원이 그날 저녁에 부천으로 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언론에 다 났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서름이 많은 의원이요. 네. 그 혁신이 안도 요만 제가 봤을 땐 그 당원들의 권리 당원들의 그 위상을 상당히 높이는 정당이 민주화되고 정상화되는 과정인데 그것도 안 받아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대의원제 폐지는 그 당대표 선출 때나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뭐 국회의원 선거 때 그 아니죠. 경선 과정에서 뭐 크게 개입되는 건 아닌데.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제 그거를 그건 핑계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국회의원 그 공천 때 그 마이너스 점수, 그러니까 이제 감점 이거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한 얘기는 의정활동 형편없고 또 국민들의 어떤 그런 만족도가 떨어지는 효능감 떨어지는 정치에 대해서 감점 주는 거 그거 없애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봐주겠다. 그렇죠. 이 서름이 많은 의원이 캥기는 게 맞나 봐요. 뭐 그 의원을 포함해서 효능감이 낮은 정치인들 다음에 그래서 신인들에 의해서 밟힐 가능성이 높은 정치인들이 지금 발견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또 친문도 가세하고 있는 뭐 전해천인가 그 양반도 뭐 그러고 말이야. 민주주의 4.0. 민주주의 4.0. 그 4.0의 4가 숫자 4가 아니라 죽을 4자라는 소문도 있어요 지금.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민주주의 4.0에 소속된 의원들이 다 동의한 게 아니라 전해철이가 또 일방적으로 얘기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전해철이 회장이죠. 전해철. 아이고 참. 이게 어떻게 결론 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네, 결국에는 바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더는 참지 마시고 그림력을 좀 가지시라. 저는 솔직히 이제 보수 정치 복원하자는 말이 좀 복잡한데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우리 박정훈 대령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그 수사 외압, 조사 외압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전화를 넣든지 찾아가든지 해서 박동지 걱정 말고 소신껏 하시오. 내 뒤는 내가 다 책임지겠어. 이런 그림력을 가져야 된다. 근데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 아닙니까? 누가요? 검찰 애들이. 그 이재명 대표를? 예.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높죠.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또 지금. 그러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 법원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서. 자, 이제 그렇다면은 지금 검찰이나 그 어떤 이 수사 실무진들이 이 대표 구속에 어떤 열의를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뭐 당연히 법원에서 이 국면에서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없다. 영장 발부 이후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그 가능성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조상호 변호사라고 하시죠. 우리 일주일마다 나오죠. 조 변호사님 지금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또 이제 이재명 대표 주변 정진상 혹은 김용 이 두 분 그 이제 재판과 관련해서 또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이분 말씀으로는 수사 단계부터 이제 참여를 했잖아요. 검찰 그 실무진들이 그렇게 친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친절에는 이제 두 가지 양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든 구속하고 그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정서적으로 네. 그 무장 해제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의 친절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친절은 뭐냐면은 뒤 나중에 아유 우리가 시켜서 하는 건데 뭐 아유, 좀 봐주세요 좀 아유 너무 우리가 이런다고 뭐 우리를 너무 미워하진 마시고 우리가 어떡합니까 공직자로서 이 저기 밥벌이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조 변호사 말씀은 후자라는 거예요. 아. 후자. 예. 그렇지 않아도 잘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또 기소가 대단히 엉성해요. 뭐 아직 결론이 안 나서 그렇지 결론 나면은 다 무죄로 나올 것이 확실시되고요. 아니 네. 그 있잖아요. 이 대표가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슬슬 희고 있단 말이죠. 영장 실질심사를 받아도 당연히 영장을 치겠죠. 그러나 뭐 아마 법원에서 구멍이 많이 나 있을 겁니다. 검찰들에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안 할 것이고 결정적으로 또 어미준 등의 이런 검사들이 윤석열 라인 아닙니까? 예. 윤석열 라인 검사들 중에 유능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아유, 유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증거 조작하고 모해 위증 교사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뭐 저는 뭐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큰 염려는 하지 않는데 이 우리나라 또 공직자들, 검사 포함해서 수사관 포함해서 이 공직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되는 일을 안 되게 하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아주 기가 막힌 능력을 갖고 만약에 있어요. 구속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자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위에서 그렇게 막 지시가 내려오면은 알겠습니다 이재명 잡겠습니다 그래놓고는 뒤에 가서 엉성하게 수사해서 결국에는 구속영장이 그 기각이 된다. 그러면 법원한테 떠넘길 수가 있잖아요. 요거에 능한 집단이 대한민국 공직자 집단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 그 상황을 예견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난센스인데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은 볼 만큼 봤어요. 네. 예, 그리고 아무리 언론들이 총동원돼서 이재명을 악마화했어도 네. 이거는 아니다. 이 여론에 불을 붙일 것이 확실합니다. 네. 저는 지금 그만큼 윤석열의 신뢰도, 지지도가 바닥인 상황에서 이런 네. 무리수를 뒀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아마 세부적으로 따지지 않겠습니까? 네. 백현동권과 관련해서 박근혜가 이렇게 압박해서 한 건데 이와 관련해서 억지로 이렇게 엮었다? 네. 글쎄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영장은 청구하겠지만은 네. 아무리 법원 판사들이 그 타락하고 썩었어도 그렇게 그런 미래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네. 이제 내가 윤석열 때 내가 한번 뭐, 이번 그 이재명 구속 영장 발부로 뭐 출세를 해가지고 뭐 부장 뭐 이걸 달고 나와서 전관으로서 변호사 생활을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떼돈 벌겠다. 그럴 수도 있을지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오명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하지 않을까요? 또 네. 염두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 아니 박정훈 대령이 왜 저렇게 나왔겠습니까? 물론 그분이 양심적이고 또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네. 이 정권에 줄 섰다가는 개피 보겠다. 맞아.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저쪽에서 아무개 빼라, 아무개 저 봐줘라 이렇게 네. 했는데 이걸 그대로 받았어 봐요. 네. 나중에 그렇게 해서 정권 바뀌고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처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정말 양심과 정의에 입각해서 박정훈 대령이 그렇게 행동했다고 보는 예. 건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또라이가 아닌 이상은 지금 이 정도 수사 갖고 그 영장을 발부한다? 게다가 네. 제1야당 대표 아니 제1당 대표를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를 이거는 뭐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고 네. 윤석열에게 올인하는 건데 그런 네. 대단한 판사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간단하게 네. 그 이철규 사무총장이 뭐라고 했죠? 배를 탄다고? 뭐 지금 국민의힘도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예. 이건 정확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타고 있는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승선 못한다. 어닝이 옵니다. 지금 당에 대해서 디스하는 뭐 정치 뭐 윤상현이나 유승민 두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짧게 말씀드리면 네. 이 구도가 있어요. 이 구도로 이제 보셔야 돼 국민의힘 상황은. 네. 김건희 라인과 MB 라인의 지금 충돌. 네. 예. 김건희 라인은 자기가 어떻게든 내년 총선에서 영향력을 그렇지. 끼쳐가지고 자기 사람을 많이 국회에 보내는 거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네. MB는 MB대로 네. 이제 MB는 말하자면은 보수에서 몇 안 되는 선거의 그 귀재다. 보세요. 박근혜는 뭐 임기도 못 채우고 이제 아웃됐지만은 네. 뭐 주요 선거마다 뭐 선거의 여왕으로 해서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정권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넘겼잖아요. 그렇죠. MB는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처음으로 정권 재창출을 한 그러네. 대통령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갖고서. 그렇죠.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뭐 했지만은 어쨌든 선거의 규제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명박이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자기가 보수가 계속 이 정권을 유지해야 되는 건데 김건희 저 뜨내기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 완전히 판을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을 못 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시금석이 10월에 있는 강서구 정당선거인데 네. 김태우를 미는 김건희 쪽과 네. 김태우 안 된다는 이런 친MB계 이들의 충돌이 이제 빚어질 것이고 여기서 승자가 결국 차기 총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텐데 주도권을 가질 텐데 네. 이철균 뭐 당연히 김건희 쪽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 앞서서 이 친 김건희였던 강신업 변호사가 예. 올 3월에 그 당대표 선거 때 그 KBS를 깠잖아요, 지금. 당대표 선거 때 그 이제 5% 지지율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럼 이제 경선 갈 수 있거든. 근데 그 강승규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이 그냥 아웃시켜버리고. 아웃시켰잖아요. 그 자체로도 이미 사실 윤석열식 그 수사논법에 따르면은 그 대통령 지시예요. 네. 그 정무수석이 뭐 총선 앞두고 예. 경선 여론조사했다고 박근혜를 정무수석의 행위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엮었듯이 맞습니다. 네. 당연히 이건 윤석열 책임인데 어쨌든 네. 강승규가 이렇게 나섰는데 강승규가 누구냐? 친 MB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MB 사람이에요. 옛날부터 MB죠. MB 그때부터 이미 태동됐던 네. 친 MB와 친 김건희 사이의 그 어떤 그 주도권 경쟁인데 아. 이제 이 10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표면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이동건이가 청문회 한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뭐, 예. 예. 오늘 볼만할 겁니다. 예, 하여튼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자, 자, 잠깐 예언 좀 해주시죠. 오늘 이동관. 이동관이 그 약한 사람이에요. 이게 막 제가 봤을 때는 뭐 무슨 방송 정책 뭐 이런 거보다는 그 좀 지저분한 그 개인사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아들한테 그 건강보험 뭐 언더 탔다든지 뭐 이런 것들 편승했다든지 네. 그 문제도 있고 부인 부동산 문제도 네. 있고 아들의 학폭 문제 이런 네. 것들 갖고 집요하게 캐물으면은 네. 멘탈이 나갈 거예요. 그래요? 예, 그렇게 보세요? 저기 약한 사람이 예전에 동아일보 우리 제가 기자할 때. 좋아하는 기자 존경하는 우리 이완배 기자가 한 번은 뭔가 발제를 했는데 이동관이 엎었대. 이동관 앞에 가가지고 막 큰 소리 했더니 막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그러니까 도망갔다는 거야. 그 옆에서 쓰레기통 뻥 한번 찼더니 무서워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야. 알겠습니다. 오늘 좀 지켜보죠. 예. 자, 오늘 김용민 이사장님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그 당시에는 윤석열 검사총장이 정의로운 검사로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조심님하고 영수하고 넘어와 우리 팀으로. 양평 쪽 종점이 변경됐던 사실이 최근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변에 김건희 여사 본인을 비롯해 김 여사의 식구들이 소유한 수천 평의 토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또 누구님이 해명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진짜 놀랍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